안녕하십니까. 비아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를 좀 받아주시고요. 포토타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자리에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음악이 조금 전에 나왔어야 되는데, 예. 자,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고요. 또 오늘 언론 그리고 미디어 관계자분들께서 정말 자리를 가득 함께 해주셨는데 왼쪽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예, 포즈를 살짝 바꿔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손 한번 이렇게 좀, 예, 흔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포토타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다시 전달해 주시고요. 비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이라고 하고요.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또 오프라인으로 인사를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네. 또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할 텐데요. 네, 원래 긴장 잘 안 하는데 오늘은 또 유난히 긴장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년 만에 정규 2집 앨범으로 또 돌아왔어요. 2년 동안 작업물로 15곡을 이제 꽉 채워서 이번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타이틀곡이 2곡이에요. 예. 맞습니다. 겁도 없이라는 곡 그리고 Die for Love 이렇게 2곡인데 타이틀곡이 2곡인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겁도 없이 Die for Love가 가진 이 두 가지 곡들의 매력이 또 좀 다르고 원래는 타이틀곡을 한 곡만 하는 거를 좀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뭔가 약간 고르기가 좀 어려웠어가지고 그냥 둘 다 타이틀로 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었고 뭔가 두 곡이 뭔가 듣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매력이나 효과가 좀 다를 것 같아서 좀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두 곡을 타이틀로 설정을 했습니다. 곡의 색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더블 타이틀곡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이 2곡이 어떻게 매력이 다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근데 사실 비아이 씨가 그동안 무대에서 워낙 완성도 있는 무대 퍼포먼스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그러면 2곡이 굉장히 다른 곡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두 곡의 일단 포인트가 다르고 안무의 색깔이 확실하게 달라가지고 네, 겁도 없이 같은 경우는 좀 귀여운 느낌의 그 색깔을 가지고 있고 Die for Love 같은 경우는 좀 신나고 뭔가 저도 안 해본 스타일의 춤을 좀 추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이따가 2곡 다 무대를 보여주실 거잖아요.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러면 그 2곡의 무대를 통해서 또 굉장히 다른 퍼포먼스를 직접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2곡, 더블 타이틀곡을 바로 이곳에서 무대로 만나보시죠. 에피소드 필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마치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뮤직비디오는 몇 편을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렇게 노래 한 곡에 대한 3분짜리 보편적으로 3분 정도 하는 뮤직비디오는 사실 없고 이렇게 곡마다 짧은 영상을 만듦으로써 뭔가 어떤 사실 청춘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굉장히 지나고 보면 단편적으로 뭔가 한 명장면들만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의미를 좀 담고 싶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에피소드 필름으로 인사를 드렸고요. 그게 이제 하나로 이어지는 청춘의 모습이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번 앨범명이
To Die For입니다.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직접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앨범명을 정하는데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계속 어쨌든 청춘의 저항과 사랑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그래서 스스로에게 그래서 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는 질문을 계속 하면서, 뭔가 어쨌든 사랑이 됐든 뭐든 간에 뭔가 죽을 만큼 지키고 싶고 죽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만약에 진짜 그럴 수 있다면은 그런 무모함은 청춘에게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20대의 어떤 뜨거운 열기와 어떤 열정과 그런 치열함에 대해서 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한 단어라고 그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To Die For로 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To Die For지만 이번 2집 앨범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청춘인 거네요. 맞습니다. 네. 자, 비아이가 생각하거나 또는 경험했던 청춘의 모습을 이번 2집 앨범을 통해서 담은 것 같은데, 사실 비아이의 곡들을 지금까지 나왔던 곡들을 이렇게 보면 가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그리고 가사에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사가 좋은 곡들이 참 많은데,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도 가사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몇 곡을 직접 곡을 좀 들어보고 가사를 보면서 앨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가사 띄웁니다. 구름은 어떤 마음으로 흐를까? 조금만 들어볼게요. 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부를까? 하늘을 유영하며 치열하게 사는 작은 점들을 볼 때면 어떤 기분이려나? 난 왜 꿈을 쫓고 있지? 난 왜 돈을 벌고 싶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 알지 못해서 일단 살고 있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서로를 미워하고 구분해. 불필요한 감정의 소비로 원인도 모른 채 매일 피곤해.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싶은데, 감사합니다. 구름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할까? 이제 구름을 의인화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는, 그리고 이제 본인을 되돌아보는 그런 곡인데, 어떻게 영감을 얻었는지 좀 여쭐게요. 이제 그냥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게 좀 이상한 게 갑자기 막 너무 음유시인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구름을 보는데, 마침 그때 이제 마음이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뭔가 이 그냥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왜 이렇게 나는 치열하게 살아가고, 뭔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치열하게 살면서 무엇을 쫓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서 그냥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구름이 이렇게 참 편안하게 지나가는 게, 그리고 또 높은 곳에서 이렇게 지상을 보면은 다 이렇게 사람들이 점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제 그냥 가사가 아니라 그냥 글처럼 제가 느낀 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를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구름을 보는데, 비아이 씨가 구름을 봤을 땐 곡이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구름은이라는 곡 함께 들어봤고, 가사도 만나봤고, 그리고 어떻게 영감을 얻게 됐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드라마, 책을 읽으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소에 영감도, 곡을 쓸 때 영감은 어떻게 얻나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시나 책이나 영화 같은 데서 일단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이고,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뭔가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그런 생각, 그 수많은 생각의 어떤 혼자만의 답을 찾게 됐을 때 그것도 좀 영감이 되는 편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영감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는군요.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곡 어떤 곡인지 가사와 함께 음악을 들어볼게요. 어때서 오늘은 우리는 필요해 보드문 비닐을 걸러서 고르르 신경을 표시크 고들은 10초에 한 번씩 세게 잠기고 내 한편한 종교도 사랑이 정답이래 그래서 하는 말이지 갑자기 내가 네 손잡은 거니 어처럼 네 투박하게 던져지고 배 노을빛에 두 볼이 붉었지 사는 게 너무 개 같으니까 우리 사랑이라도 해볼까 그게 그렇게 달콤하다던데 속는 새치고 잠겨보자 사는 게 너무 개 같으니까 잠시 내 거슬긴 해도 될까 하나보다는 둘이 낫다던데 서로의 비극을 나누자 네, 제목 자체가 개 같은 인생. 예, 굉장히 다소 곡 제목이 거친 감이 있는데 그 속에 내포된 의미는 또 완전 그 청춘 자체가 아닌가 싶어요. 곡 소개 좀 해주시죠. 이 곡의 가사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저희 주변 친구들이나 저의 사람들이나 지인들이나 또는 이제 저 또한 이제 이런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이렇게 제 나이 또래뿐만 아니라 저보다 나이가 많은 또래든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든 그러니까 뭔가 지쳤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좀 지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마음들을 좀 저 또한 느끼고 그래서 그런 마음들에 대한 가사를 좀 써본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지치고 힘들고 모든 게 사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일이 없고 내 마음처럼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이 사랑만큼은 네, 저가 사랑을 참 찬양하면서도 좀 염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만큼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가사를 좀 써본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참 희한하게도 내가 많이 지쳤을 때 주위에 또 지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내가 또 지치지 않을 때 또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또 지쳐있는 많은 분들에게 또 활력을 줄 수 있는 곡이 탄생한 게 아닌가. 그럴 수만 있다면 저는 네,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금 보니까 피처링을 크라잉넛이 함께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줬던 두 개의 타이틀곡도 다 또 피처링을 함께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셨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일단은 제시님과 빅나티님과 키드밀리님과 릴체리님, 크라잉넛 선배님들 이렇게 5분이 이제 참여를 해주셨는데 다 저랑은 인연이 없어요. 다 전혀요? 전혀 인연이 없고 그냥 제가 워낙 너무 좋아하는 분들이고 워낙 음악을 즐겨 들었던 분들이어서 사실 거의 약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크게 용기를 내서 DM을 보냈죠. 근데 아주 흔쾌히 또 승낙을 해주셔서 네, 좀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팬심으로 그냥 DM으로 연락을 드린 건데 5팀 모두. 네, 맞습니다. 누가 가장 빨리 대답을 주셨나요? 빅나티님 같은 경우는 이제 DM을 보내고 이제 연락을 따로 하면서 원래는 다른 곡을 한번 부탁을 했었어요. 이 노래 말고 다른 곡을 부탁했다가 그 노래는 또 결국 안 내게 돼가지고 이 노래가 겁도 없이가 타이틀이 되면서 이게 사실 혹시 좀 철판을 좀 깔고 혹시 다른 한 곡도 번 더 해줄 수 있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또 흔쾌히 승낙을 해줘서 네, 아주 기뻤죠. 그럼 빅너티와 함께 했던 그 전에 녹음했던 곡은 혹시 이후에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아직 크게 계획된 거는 없는데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말씀을 지금 공식적인 자리인데 해주셨기 때문에 그 곡도 꼭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또 이제 가사를 보면서 두 곡을 가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앨범 15곡이나 네, 맞습니다. 수록곡이 있습니다. 15곡이었던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는 이제 이 앨범을 발매하기 전에 코스모스라는 하프 앨범을 발매를 했었어요. 2집의 하프 앨범을 발매했었는데
그 앨범이 발매될 시점에 원래는 2집이 완성이 다 돼 있었어요. 네, 이미 완성이 돼 있었는데 이제 그 코스모스 하프 앨범을 발매하고 나서 다시 남은 곡들을 들어보니 너무 뭔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 한 곡 빼고 다 갈아엎고 계속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9곡이 추가가 돼가지고 이렇게 합쳐서 하면서도 계속 하고 싶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말이 생겨가지고 좀 곡수가 많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15곡으로 꽉 채운 정규 2집 앨범인데요. 사실 정말 열심히 준비해 온 앨범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무대 위에서 2곡을 만나보셨고요. 그리고 가사를 보면서 2곡을 만나보셨는데 다른 곡들도 좋은 곡들이 워낙 많습니다. 앨범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워낙 장르가 또 다양하죠. 네, 아마 거의 모든 노래 장르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앨범, 2집 앨범에 대한 저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그 기자님들께서도 곡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앨범에 대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전달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의응답에 앞서서 우리 비아이가 기자님들께 먼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과거의 잘못된 판단과 저의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점에서 굉장히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떤 저의 마음을 제대로 이렇게 전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쇼케이스를 통해서 언론 매체와 대중분들에게 어떤 진솔한 마음을 좀 전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서 네, 이 자리를 빌어 이렇게 여러분들 기자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저의 지난 날들에 대한 어떤 잘못 또한 말씀드리고 저의 열심히 살아온 작업물도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한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께서는 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엔터뉴스팀 홍혜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 공식석상이 그 일련의 논란 이후에 처음이잖아요. 본인도 이제 개최를 앞두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언론은 차치하고 본인을 향해서 대중들이 좀 아직까지는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좀 궁금하고, 그 워터폴로 홍로석이 시작하셨잖아요. 벌써 2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또 꽤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지난 2년에 대해서 자평을 해보자면 좀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중분들의 어떤 안 좋은 시선과 어떤 불편하게 느끼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또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 또한 마음이 당연히 편하지 않고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도 마음이 편하거나 가벼웠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매일같이 이제 제가 오만해질 때면은 현실이 저한테 저의 상황을 이렇게 직시하라고 말해주는 것 같고 그냥 매일같이 자책도 하고 반성도 하고 다짐도 하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어쩌면 오랫동안 저라는 사람이 환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또한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노력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낮은 마음으로 항상 반성하고 자책하고 죄송스럽고 누군가에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워터펄 앨범이 나오고 2년이 지났는데 그 시간 동안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데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저희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정말 사랑해 주실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드리고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그냥 모든 일에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2년 동안 매일매일 같은 마음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데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네. 사건 당시에 공개된 메시지가 있어요. 좀 천재가 되고 싶어서 마약을 했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말이 당시에는 좀 음악적 영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마약에 손을 댔다고 그 뜻으로 풀이해도 되는 건지 궁금했었고, 그때랑 지금 비교해서 음악 방식이 달라지셨는지 좀 후회를 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그 저지르신 좀 과오로 인해서 지니고 있던 걸 많이 잃으신 입장이라고 판단되거든요. 반대로 마약 사건 이후에 좀 크게 후회하고 깨달은 인생의 교훈 같은 거 있으신지 같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 사건 전과 후에 음악을 대하는 좀 마음이 달라졌는지 일단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때는 진짜 이걸로 다 설명은 안 되겠지만 정말 너무 어렵고 생각이 짧다 못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 이후로 음악적인 생각은 좀 많이 달라졌죠. 그냥 요즘 느끼는 생각은 모든 것은 노력이 없으면은 뭔가 저의 열정과 노력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노력이라는 그 자체에 좀 초점을 많이 두게 되는 것 같고 그 많은 것을 잃은 것으로 인해서 얻은 교훈이야 정말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많은 것을 잃었어요. 많은 것을 잃었는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제가 그 당시에 그 선택으로 인해 얻은 것은 전혀 없었고 잃은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런 일은 다신 없겠다라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저는 종교가 없는데 기도도 정말 많이 하고 다짐도 많이 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고 또 제 주변에 정말 감사하고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에 감사했고 그런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지만 그것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인 이하나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번 앨범에 15곡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BIC가 말하고자 하는 솔로 가수 BI의 지금 음악적 정체성이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을 거치면서 좀 BIC 음악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리를 계기로 또 BIC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좀 폭넓게 이제 재개하려는 뜻을 보이시는 건지 이후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자, 네, 사실 정체성에 대해서 매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고민하고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보고도 질문을 던지는 BIC인데 그 정체성과 변화 일단 말씀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체성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아직도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저를 지탱해주는 거는 저희 팬분들과 저와 함께 이제 같이 걸어주는 저희 팀 동료분들인 것 같고, 저의 정체성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해서 음악을 만들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그간의 음악적 색깔이 변화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저는 언제나 그렇듯이 늘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걸 좋아해서, 네,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와 새로운 이야기와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컨셉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앨범은 사실 이제 마이너적인 곡들, 어두운 곡들이 더 많았다면 이번에는 조금 밝은 곡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1집과 2집의 앨범적인 차이로 보면은 1집에는 밝은 노래 없이 아마 거의 슬픈 내용의 노래가 좀 많은 것 같고, 많았죠. 2집 같은 경우는 슬픈 가사는 없어요. 네, 그냥 다 좀 청춘의 어떤 뜨거운 사랑과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가사적인 메시지적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활동 계획을 또 질문해 주셨어요, 기자님께서.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뭐든 다 최선을 다해서 할 마음이고, 네, 뭔가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 또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고, 항상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모든 선택은 제가 아니라 대중분들이나 팬분들이나 저를 지켜봐 주시는 사람이 선택을 해주시고, 그 선택에 맞춰서 저는 움직이는 그런 자세로 좀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지금, 예. 마이크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티비 뉴스 정혜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지난해 BTBT가 좀 글로벌적으로 흥행도 걸었고, 또 롤라팔루자 베를린 공연에서는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초청이 되셨잖아요. 또 다른 아티스트들이 되게 많이 작업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음악을 찾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번 앨범을 통해 얻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9월이죠. 예. 네, 맞습니다. 예, 페스티벌에 초청이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초청이 됐고, 그리고 BTBT가 또 좋은 성과가 있었어요. 말씀해 주시죠. BTB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떤 동서양의 어떤 그런 문화가 이렇게 잘 접목된 음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경쾌한 그런 음악이 해외 분들에게 좀 와닿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사실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 노래가 그 정도의 반응을 불러일으킬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지만 정확한 답은 찾지 못한 것 같고, 그냥 많이 들어주신 거에 대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정도로 드는 것 같습니다. 해외 공연은 그 또한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페스티벌에서 찾아주셔서 그냥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공연을 관객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찾아주신 이유는 그냥 전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공연할 때. 그냥 열심히 하는 그 열정을 봐주신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번 2집, 정규 2집 앨범을 통해서 얻고 싶은 성과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좀 남이 들으면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되게 큰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스티벌 같은 곳에서 그래도 종종 저를 찾아주세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고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관객들이 더 재밌을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뭐 공연을 잘하고 말을 잘하고 노래, 랩, 춤을 잘 추고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 이 관객들이 아는 노래가 나왔을 때 관객들은 더 즐거워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더 노래를 알므로써
그냥 공연이 좀 더 재밌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이번 앨범 곡들을 사람들이 좀 따라 부를 수 있는 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거죠. 그게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이 곡을 아는 분이 그 공연장에 왔을 때 훨씬 즐기기에 재밌고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그 공연장에 갔을 때 전주만 들어도 내가 아는 곡이 나왔을 때 이렇게 굉장히 막 설레고 들뜨고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네,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뒤쪽에 먼저 손을 들어 주셔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김혜슬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는 좀 2021년에 재판 결과가 어쨌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나왔는데 집행유예 기간에도 뭐 곡도 내시고 이번에 앨범도 발매하셨는데 네. 이런 식으로 좀 활동을 그래도 이어가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자숙 기간이 짧다는 지적도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활동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씨. 일단은 저의 활동과 행보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시선과 어떤 좋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저를 봐주신다는 것 또한 저도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사실 정말 단 하루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반성하고 자책하는 마음이었고 시기 그 전에 다시 음악을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 또한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시기에 그렇게 제가 홀로 남게 된 그 상황에 저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때 저한테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마음의 빚을 진 사람 또한 너무나도 많고 그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 활동 자체를 시작했던 것 같고 사실 반성과 자숙이라는 게 어떤 시기가 정해져서 언제까지 하면 끝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꽤 오랜 시간 어쩌면 평생 동안 계속 마음에 갖고 그 무게를 짊어지고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끊임없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물론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을 할 것 같고 어제는 저의 업이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의 마음의 빚 또한 갚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 그 불편하신 시선 또한 그 우려의 시선 또한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싶지만 그것 또한 저의 평생의 숙제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도 그리고 그 전에 곡 작업을 하면서도 지금이 맞나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해왔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4년 전이죠. 거의 4년이 됐는데 그 날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참 정말 많은 분들한테 상처를 제가 줬다는 사실이 되게 약간 진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너무 많이 느꼈고 지금도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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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을 들어주셨으니까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그 앨범에서 되게 그 에피소드 필름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뮤비나 어떤 우리가 아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토막토막난 이런 에피소드들 만들게 된 어떤 그런 계기와
그리고 그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국내에서의 시선을 말해주셨지만 사실 해외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팬덤이 크세요. 아직도 그 자라나고 있고 그렇게 해외에서 그런 그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짧게만 에피소드 필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 완곡이 아니라 9곡을 좀 티저처럼 볼 수 있는 에피소드 필름을 제작한 이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냥 청춘은 지나고 보면은 하나의 명장면, 단편 영화의 명장면처럼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미를 좀 영상 안에도 담고 싶었고, 조금 다른 변화를 주고 싶었던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그러니까 이 앨범의 컨셉이 청춘이다 보니까, 그 청춘의 저항이다 보니까, 그냥 이런 프로모션이나 제작 과정에서도 뭔가 삐딱선을 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고안해서 해봤던 것 같고, 해외 팬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어쩌면 제가 가장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뭔가 그런 아낌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그런 마음들이 물론 저야 항상 진심이고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그게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항상 드는 것 같고, 어쩌면 그 이유 자체를 저도 아직 찾지 못해서 그냥 저 또한 그에 맞는 사람과 그에 맞는 어떤 보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예, 오늘 정말 우리 기자님들께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비알 씨 오늘을 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했을 텐데 어떠셨나요? 네, 아직 긴장이 안 풀렸어요. 네, 아직도 긴장이 안 풀린 것 같고, 이렇게나마 그래도 저의 어떤 솔직한 마음과 어떤 저의 진심을 전할 수 있음에 그냥 감사하고, 이렇게 정말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그 또한 정말 기자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네, 저 같은 경우는 변화한 부분도 있겠지만,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느껴야 할 그런 자책과 무거운 짐 같은 경우는 제가 내려놓고 싶다고 해서 내려놔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아마 잊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들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할 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일기를 쓰듯이 쓴 노래들을 또 들려드릴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최대한 대중분들과 기자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네, 항상 생각하고 있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앨범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렇게 진짜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기자님들께서 정말 이 객석을 가득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기자님들께서 진실을 전달하고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도 하시지만, 대중문화와 문화예술과 그리고 아티스트와 대중을 연결하는 역할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아주
회초리 같은 질문도 해주셨고, 예. 그리고 또 따뜻한 위로가 담긴 질문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예, 앞으로도 음악에 그 마음을 녹여줬으면 좋겠고, 제가 사실 이 미디어 쇼케이스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BRC를 저기서 만나서 다른 얘기 말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짜여야 된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모두 진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오늘 진짜가 아닌 것을 들으러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쪼개서 오신 기자님들 아무도 안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함께 일어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BI의 정규 2집 앨범은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영상, 기사 송출은 오후 6시, 6시 음원 공개 이후 엠바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BI 정규 2집 앨범, 미디어 쇼케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